마켓포인트 시간입니다.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집 나갔던 외국인이 하루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오늘 제가 또 의상이 빨간색인데 오늘 우리 시장도 이렇게 빨갛게 물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기분 좋게 상승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상승 추세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 초반만 해도 우리가 2월 FOMC 경계감 때문에 뚜렷한 수급 상황이 없었는데요. 오히려 2월 FOMC 직전 날인 우리 증시가 1%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AI 인공지능이랑 로봇 관련 종목들이 기존 시장을 주도했다라면 이전 주도 테마에서 2차 전지와 폐배터리 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던 이유는 바로 포드도 이제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전기차 가격 인하를 단행하면서 전기차 관련 종목들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까지는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인하했을 때 처음에는 얼마나 수요가 안 좋으면 전기차 가격까지 인하를 하느냐라는 우려감이 더 컸었는데 이번에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가격 인하가 오히려 전기차 소비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더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향으로 이제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이 또 삼성 SDI와 40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한 이슈도 좀 영향이 있었고요. 그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전기차 2차 전지 양극재 종목뿐만 아니라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도 상승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는 메타버스와 XR 그리고 XR 관련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홀로렌즈로 대표되는 혼합현실 관련 제품군을 업데이트한다라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XR 헤드셋 관련 종목들과 그리고 기존의 메타버스 관련 종목인 맥스트와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고요. XR 헤드셋 쪽에서는 포바이프와 스코넥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6G와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또 상승을 했는데 스페이스X와 원앱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저궤도 위성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한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내 대표적인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인 AP 위성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세트랙아이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인텔리안테크도 급등을 했습니다.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저궤도 위성을 통한 통신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성통신 안테나가 필요한데요.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위성통신 안테나를 사용을 하는데 원앱 같은 경우에는 100% 인텔리안테크에서 독점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6G 관련해서 국내 시장에 도입이 되면 인텔리안테크만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텔리안테크도 어제 강하게 반등을 했고 향후에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G 섹터도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5G 관련해서 28GHz 관련해서는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든지 총괄적인 지원을 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5G 관련 종목인 KMW와 그리고 솔리드와 그리고 HFR 같은 5G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자면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에서도 AMD가 급등을 하는 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예상됐던 게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과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라는 걸 가장 염려했었는데요. 이번에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4분기 실적 어닝 쇼크를 기록했지만 어제장에서는 한 3%대 급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반도체 섹터는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만약에 2월 FOMC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욕 증시가 급등했는데요. 만약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에 동참을 한다면 기존의 주도 테마였던 인공지능과 로봇 관련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들 수급에서 오히려 반도체랑 2차 전지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서 전략을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AMD도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5%대 올랐습니다. 오늘 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FOMC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긴장을 하셨는데 그래도 뉴욕 증시가 기분 좋게 상승을 맞습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저희는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하면 좋을지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 알아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오랜만에 OTT 관련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기사 내용은 미국 TV 시청 점유율에서 OTT 부분이 1위를 차지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지난 12월 기준으로는 이제 지상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24.7%, 그리고 케이블 방송은 30.9%에 불과했는데 OTT 점유율 같은 경우는 38.1%로 가장 높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유튜브의 시장 성장률이 가장 컸는데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지난해 1월 달 5.8%에서 12월 기준으로는 8.7%까지 급증하면서 1위에 올라섰고요. 2위로는 넷플릭스가 1월 6.4%에서 12월 7.5%까지 점유율을 확대했습니다. 점유율은 확대했지만 유튜브에 약간 밀렸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OTT 플랫폼 업체인 훌루라든지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HBO 맥스 등 전반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1%포인트 이상 증가했다라는 점에서 OTT 관련 시장의 점유율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고, 이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반적인 공통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OTT 업체들이 국내 지상파에만 드라마 콘텐츠를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OTT 시장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OTT 플랫폼에도 우리나라 드라마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이익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OTT 관련 종목 그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OTT가 저희가 외국인의 매수세도 들어오는 모습을 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부에서도 OTT 안에서 30억 원 정도 투자를 더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올해 1월부터는 정부가 이제 세액 지원도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뿐만 아니라 국내 콘텐츠 제작 업체들은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지원도 공제받기 때문에 이익률이 올해부터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지금 지난해 하반기까지는 OTT 플랫폼 업체들의 주가가 흐름이 사실 괜찮았거든요. 근데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1월 달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4분기에 대한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을 거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난해보다 제작 편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세액 지원뿐만 아니라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K 콘텐츠가 가지는 인지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익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번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종목들 안에서 뭐 제작 편수가 많은 기업을 선택해야 될지, IP를 봐야 될지 고민이 되는 순간인데요. 그 안에서 어떤 기업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우리 국내 대표적인 콘텐츠 제작 기업인 스튜디오 드래곤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21일 날에 한 78,000원에 한번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89,400원까지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서 한 26%까지 수익이 났었는데,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 올해 1월 달부터 최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1월 내내 조정을 받았는데, 이쯤에서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사랑의 불시착이라든지 그리고 스위트홈, 그리고 작은 아씨들 등 도깨비, 뭐 이런 다수의 인기 있는 드라마를 제작한 업체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1월부터는 OTT 관련해서는 세액 공제 이슈도 있고,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연간 제작 편수가 지난해 연간 제작 편수는 한 34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것보다 한 3편 정도 많은 한 37편 정도 제작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작 편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매출이 증가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다수의 다수의 이제 대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성 크리처라든지 도적, 그리고 구미호견 1938 같은 다수의 대작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진율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진율이 높은 특히 시즌제 작품이 올해 다수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위트홈 시즌2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아스날 연대기랑 아일랜드, 그리고 형사록 등 시즌2 제품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즌제 제품들은 기존 1편보다는 오히려 이익률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난해 12월 말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와 재계약 이슈도 있었습니다. 기존의 K 콘텐츠 업체들의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넷플릭스와의 재계약할 때 이제 어느 정도 배분율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다소 유리한 위치에서 이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재계약 이슈도 고려했을 때는 올해 뭐 세액 공제라든지 그리고 드라마 제작 편수 늘어나고 그리고 시즌제 제품이 다소 포진되어 있고 계약 이슈도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률 모두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한번 매매 전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차트가 이게 스캔이 연결이 안 돼서 매니저님께서는 이 화면을 통해서 네. 가격 전략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네.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가가 한 81,500원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4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부각되면서 1월달 내내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 쪽에서도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부담 없이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는 한 87,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한 77,000원까지 보시면서 짧게 대응을 하시면 무난하게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OTT 안에서 탑픽주로 스튜디오 드래곤 뽑아주셨습니다. 매니저님 더글로리 보셨나요? 저는 그 더글로리를 직접적으로 보진 않았고 그 유튜브에서 숏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그 재미를 잘 모르시겠네요. 아니요, 충분히 숏으로도 재밌더라고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 드는 생각이 사실 네. 더글로리가 굉장히 히트거든요. 네. 보시지 않으셔서 그 실감이 그렇게 체감이 안 되실 수 있는데 2가 또 나오잖아요, 곧. 맞습니다. 그렇다면 레몬레인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그 콘텐츠 제작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드라마를 많이 양산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이제 그런 업체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콘텐츠리 중앙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모두 지금 자회사를 다소 약간 무리를 해서라도 자회사를 다수 편입하면서 콘텐츠 제작 편수를 늘리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익률을 다소 포기하더라도. 따라서 콘텐츠 제작 편수가 가장 많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개인적으로는 콘텐츠 제작 업체 중에서는 탑픽이고요. 그 다음에 SLL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드라마 콘텐츠 제작 편수를 늘리고 있는 콘텐츠리 중앙이 그 다음으로 약간 탑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저는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니저님의 픽은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돈이 보이는 두 번째 뉴스 알아볼게요. 네,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반도체 관련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반도체 바닥론이 인식이 부각되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에 대한 어느 정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사 내용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의 세액 공제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오는 2월 14일이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 중에서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지원을 확대하는 조세 특례 제한법을 상정할 거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이제 실제로 제가 사실 이 뉴스는 이번에 어제 나온 뉴스이긴 하지만 과거에도 한번 관련 뉴스가 나와서 제가 방송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반도체 특별법 그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지원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 임시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여당과 야당이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통과되지 않더라도 반도체 관련해서 세액 지원법이 언론 뉴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부각되면 될수록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게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더 이상의 악재가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발표가 끝났고요. 그리고 해외 이제 투자 센터에서는 어느 정도 반도체 비중 확대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도체 바닥론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차원에서 제가 반도체 관련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반도체 오늘 AMD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저희가 오프닝에서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탑픽 기업 하나 뽑아 주실까요? 네, 제가 오늘 그 반도체 관련 종목을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소재와 부품주만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제가 1월 5일 날에도 한번 추천드렸고 1월 21일 날에도 한번 추천드렸던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시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소모성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머티리얼즈가 제조하는 소모성 부품 자체는 이제 실리콘과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 소재 기반의 이제 소모성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3D 낸드 쪽과 그리고 이제 D램 쪽에서는 반도체 고단화랑 미세화가 진행이 되면서 시각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시각 강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은 시각 공정에 사용되는 소모성 부품의 소모량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나머티리얼즈가 생산하는 실리콘과 실리콘 카바이드 링 소재 기반의 포커스 링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하나머티리얼즈가 생산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실리콘 링 기반의 포커스 링인데요. 최근에는 실리콘 카바이드 링으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실리콘 링 같은 경우에는 교체 주기가 12일에서 15일 정도 되는데 실리콘 카바이드 링 같은 경우는 교체 주기가 15일에서 한 20일 정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교체 주기가 늘어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교체 주기가 소모성 부품의 교체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공장은 가동하던 걸 중단해서 소모품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실리콘 카바이드 링 같은 경우에는 내구도가 높아서 교체 주기가 길기 때문에 업체들은 다소 비용 부담이 되더라도 실리콘 카바이드 링으로 교체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3분기까지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2분기까지는 굉장히 좋았고요. 3분기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사실 소폭 꺾였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여전히 30%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30% 정도면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다소 꺾이긴 했는데요. 이는 하나머티리얼즈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3분기 또는 4분기부터 실적이 꺾이고 있고 그리고 올해 1분기 또는 2분기까지 실적이 아마 좋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물론 이제 마진율은 괜찮게 나오겠지만 하지만 지금 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 산업이고 그리고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는 업황을 6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은 지금부터 저점에서 매집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따라서 하나머티리얼즈는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도 한번 제가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 시장 상승장에서도 크게 주가 상승폭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지금 21선 눌림목 구간에서 최근 반도체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고 세액 지원 법이라든지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기도 했고 그리고 반도체 바닥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악재가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머티리얼즈 매수도 지금부터 편하게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는 4만 원 잡겠는데 4만 원 매물대를 돌파하면 추세적으로 한 4만 5천 원까지 높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탑픽주 안에서는 저희 하나머티리얼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그 레몽레인 여쭤봤잖아요. 송혜교 더글로리 그게 스튜디오 드래곤 제품 아니에요? 네, 제가 잠시 송혜교를 하면 또 따라오는 게 송중기라서 잠시 헷갈렸습니다. 저도 그게 스튜디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매니저님이 맞습니다. 네, 저도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자, 그렇다면 스튜디오 드래곤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방송 시간이 너무 짧은데 네. 어떻게 찾아뵐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공개 방송은 하지 않고요. 녹색 밴드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 올려드리니까 녹색 밴드에서 백인년 매니저 꼭 검색하셔서 가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주말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부 자료 올려놓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또 어떻게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과 섹터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여러분들 녹색 밴드에서 백인년 매니저 꼭 검색하셔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MBN골드 백인년 매니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